와,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끝없이 오를 것만 같았던 비트코인이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갑작스러운 붕괴의 원인을 다른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씩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단순한 조정일까요? 아니면 훨씬 더 거대한 붕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까요? 네, 이 숫자 보이시죠? 마이너스 47%. 충격적입니다. 작년 10월에 사상 최고치 12만 6천 달러를 찍었던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정말 불과 몇 달 만에 47%가 그냥 허공으로 사라진 겁니다. 내 자산의 절반이 그냥 없어진 거죠. 그런데요, 이 숫자보다 어쩌면 더 무서운 게 바로 지금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이 화면 좀 보세요. 흔히 공포와 탐욕 지수라고 하죠. 100점 만점에 지금 8점입니다. 8점. 이건 좀 걱정된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이성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도망치고 싶어하는 바로 그 극단적 공포, 완전한 패닉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붕괴의 실체를 한번 제대로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비트코인이 얼마나 반토막 났는지 그 규모를 좀 보고요. 그리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퍼펙트 스톰이라고 불리는 두 가지 외부 충격을 짚어볼 겁니다. 다음으로는 모두의 기대를 모았던 ETF가 어떻게 오히려 하락의 도화선이 됐는지 그 역설을 살펴보고 지금 시장을 뒤덮고 있는 공포죠. 죽음의 소용돌이는 또 뭔지.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게 그냥 조정인 건지 아니면 정말 붕괴의 시작인 건지 전문가들의 엇갈린 전망까지 쭉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 반토막 난 비트코인입니다. 이번 폭락 사태, 도대체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핵심 숫자들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차트가 지금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최고점 12만 6천 달러에서 지금은 약 6만 5천 달러 수준까지 그냥 곤두박질 쳤습니다. 근데 이게 비트코인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사라진 돈이 무려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2천조 원이 넘는 돈이 그냥 증발해버린 겁니다. 이건 시장에 기둥뿌리가 뽑혔다고 봐야죠.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 거대한 붕괴의 방화쇠를 당긴 건 사실 시장 내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장 밖에서 날아온 아주 강력한 두 개의 외부 충격이 있었죠. 네, 바로 퍼펙트 스톰이었습니다. 작년 10월에 두 가지 사건이 거의 동시에 시장을 덮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연준 의장 후보로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지명된 거예요. 이 사람은 아주 강력한 매파, 그러니까 시중에 풀린 돈줄을 꽉 죄려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금리 인하는 끝났구나 하는 기대감이 그냥 박살이 나버린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관세를 때려버리면서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2025년 한 해를 이끌었던 그 뜨거웠던 유동성 파티가 이 두 방의 펀치를 맞고 완전히 끝나버렸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자, 외부 충격이 방아쇠 역할을 했다면 이 하락세에 기름을 붓고 속도를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린 주범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바로 한때의 시작의 구세주가 될 거라고 모두가 기대했던 비트코인 현물 ETF였습니다. 생각해보면 ETF는 기관 투자자들한테 아주 쉽고 안전하게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죠. 그런데 이게 들어올 때만 쉬웠던 게 아니에요. 반대로 위기 신호가 딱 켜지니까 그 누구보다 빨리 그리고 엄청난 규모로 돈을 뺄 수 있는 말 그대로 초고속 비상탈출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10월 이후에 ETF에서 빠져나간 돈만 무려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조 원이 넘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같은 곳은 단 하루 만에 6억 달러 어치를 던져버렸어요. 결국 시장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불리는 돈, 이른바 스마트머니가 가장 먼저 탈출 버튼을 누른 셈이죠. 자, 그럼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기관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과연 누가 남아있을까요? 데이터를 보니까요. ETF로 들어온 투자자들의 평균 매수 가격이 약 9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지금 가격이 6만 달러대인 걸 생각하면 정말 수많은 신규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실 구간에 말 그대로 물려버린 겁니다. 이분들이 언제라도 손절 물량을 쏟아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계속해서 시장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압박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이야기가 좀 더 심각해집니다. 단순한 가격 하락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 바로 전염의 공포로 넘어갑니다. 댐에 생긴 작은 균열 하나가 어떻게 댐 전체를 무너뜨리는지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무서운 시나리오에 대해 아주 유명한 사람이 경고를 했습니다. 바로 2008년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해서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 된 마이클 버리인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특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빚을 내서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사들인 기업들이 위험해지고 이게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시장 전체를 끌어내리는 그야말로 죽음의 소용돌이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죽음의 소용돌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럼 빚내서 투자한 기업들의 재무 상태가 나빠지겠죠? 둘째, 이 기업들은 빚을 갚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을 내다 팝니다. 이게 바로 강제 매도죠. 셋째, 이렇게 대규모 물량이 쏟아져 나오니 가격은 더 떨어집니다. 그럼 또 다른 기업이 강제 매도를 당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최악의 시나리오,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현실이 되고 있어요. 이 화면을 보시죠. 2,000개가 넘는 기관 투자자들이 돈을 빌리고 맡기던 플랫폼 블록필스라는 곳이 갑자기 모든 입출금을 막아버렸습니다. 자금이 완전히 묶여버린 거죠. 이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FTX 사태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시스템 전체가 위험하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등이 켜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과연 그냥 건강한 교정 과정일까요? 아니면 정말 거대한 붕괴의 시작을 알리는 전주곡일까요? 전문가들의 의견도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질서 있는 조정이라고 말합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의 분석가들은 이제 시장이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졌기 때문에 과거에 혹독했던 크립토 윈터와는 다를 것이라고 보고 있죠. 반면에 아주 비관적으로 보는 쪽은 크립토 아포칼립스, 즉 암호화폐의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닥터둠으로 유명한 누리엘 루비니 교수가 대표적인데요. 암호화폐 산업은 애초에 내재 가치 자체가 없는 구조적인 실패작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관적인 전망들은 아주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하면서 공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앞서 긍정론을 폈던 스탠다드 차터드조차 목표가를 1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낮추면서 그 전에 5만 달러까지 먼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글래스노드라는 곳은 한술 더 뜹니다. 최악의 경우 1만 달러까지도 폭락할 수 있다는 정말 극단적인 시나리오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 시장이 극단적 공포 상태에 빠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 투자자들의 열기를 보여주는 지표인 김치 프리미엄이 2%대라는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린 투자 심리, 과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더 이상 떨어질 곳 없는 바닥이라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폭락 직전의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함일까요? 그 판단은 결국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몫일 겁니다.